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신경 쓰였던 김모 씨. 하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덜그덕거리는 느낌과 함께 심상치 않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고 무릎을 구부린 순간 굽혀진 무릎은 다시 펴지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김 씨는 무릎에서 들리던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처음 무릎에서 소리가 나던 그날에 병원을 찾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됐었을까요? 오늘은 이제 무릎에서 나는 소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실은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증상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거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무릎에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 다양한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젊고 건강한 분들이 오래 앉아 있다가 선다든지 아니면 특정 자세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든지 할 때 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 바깥에는 이제 여러 힘줄도 지나가고 여러 인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뼈에서 스치면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대부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에도 활액막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두꺼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가끔씩 뚝 하는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지내셔도 되는 무해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왜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공기가 찼다, 막 이게 뭐 뭐 공기가 터지는 네, 소리라든지, 공기 터지는 소리다, 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그게 스치면서 나는 소리이군요. 네.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그 말씀인즉은 이 통증이 있으면 걱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이 아프기까지 해요. 그러면 질병인 건가요? 질병의 증상일 수 있고요. 아.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 무릎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나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무해한 소리, 귀에 들릴 만한 그런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과 동시에 그 느낌을 받다 보니까 소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나 그런 느낌은 뼈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조직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그렇게 주관적으로 소리가 난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뭐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연골판, 우리 무릎 연골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물렁뼈인데요. 도관이라고도 하죠. 그게 찢어지는 경우,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릎 안에 막이 있는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생긴 막이 추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제 뱃속에서 자라다가 배 밖으로 나올 때쯤엔 다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통증도 동반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찰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귀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도 그 느낌과 살짝 아주 구조물들 사이에서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 구부리고 펴고 할 때 무릎 앞쪽 관절이 마모가 되어 있거나 연골이 이제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구부리고 펼 때 드드득 하는 드드득 으드드득. 네. 으드득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저 지금 여기 으드득 하는 거 같은데. 무릎을 특히 많이 구부릴 때 뭐 뚝 하는 소리가 같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절 안에 연골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스포츠 활동하다가 뼈끼리 쾅 부딪혀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또는 중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연골 조각들이 훨씬 좀 작겠죠. 아무래도 마모가 된 조각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서걱서걱 하면서 무릎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연골 덩어리를 만드는 종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흔치 않은 경우이죠. 네. 그런 경우에도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젊은 분들에서는 뭐
통용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젊은 게 어느 정도예요? 마지노선이 저 본인- 40대인데. 그 정도면 검사 받아보셔야 되는 그래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했는데 넌 아니겠지 하고 40대부터 일단 소리가 나면 검사를 받읍시다. 네, 뭐 30대도 퇴행성 관절염은 올 수 있거든요. 네, 저 그렇습니다.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관절염이 일찍 오진 않았지만 20, 30대부터도 무릎 앞쪽이 아픈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군대를 간 이제 청년들, 갑자기 활동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평소 이제 자기 근력 이상의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무리한 훈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갑자기 또 체중이 증가된 경우에도 계단을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좀 시큰거리고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소리가 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양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아직 젊은데 젊은데 이 스쿼트 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자기가 좀 예뻐서 쳐다보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쿼트 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통증이 같이 있는지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릎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뭐 붓는다든지 그런 동반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무릎에서 뚝 하면서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약간 불안하다 무릎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가지가. 네, 특정 각도에서 무릎이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무릎을 좀 털어내고 이렇게 풀어내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뭐 다리 변형이 있으신 분들 특히 무릎이 어긋나고 맞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무릎을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내 무릎이 왜 이렇게 든든하지 못하지? 걷는데 왜 이렇게 뭔가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무릎 운동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무릎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몸은 서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이 종아리 근육이 이제 돌아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골반 있는 쪽으로 안으로 이제 돌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무릎 관절염을 일으키는데 이제 무릎만 강화시키면은 이쪽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또 골반 근육은 또 허리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꼭 한 부위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신적인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지 하나만 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이 뭐 잘못된 운동이 돼서 고생은 괜히 하고 별로 효과는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고루고루 여러 부위를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 군데 운동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제가 이런 소리를 되게 잘 내요. 이렇게 소리 나시네. 네. 이런 소리를 내는 걸 좀 좋아해요. 이걸 내야 좀 시원하고. 시원하죠. 네네. 네. 이거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는데 제 친구 한 명은 이게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소리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떡떡 소리 나는 게 약간 무서워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친구가 되게 시원하다고 너도 해보라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아니 괜찮다고 뭐 손에서 하는데 굳이 무릎까지 이런 생각하는데 뭐 우두우둑 소리 나고 허리가 네네네. 우두둑 하면 시원하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이거 안 하면 막 답답하고 맞아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소리를 내는 행동 이런 거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을까요? 사실 아까 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노벨상이 있다면 이제 괴짜들의 또 상이 있거든요.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재미로 수상을 하는 그런 상인데요.
50년 동안 손가락 꺾기를 하신 거예요. 한 손만. 한 손만? 네, 한 손. 그것도 대단하다. 반대손 안 하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거 대단해.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할머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손가락 꺾기 하면 손가락 관절도 나빠지고 관절염이 오고 나중에 변형이 생긴다. 네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기로 한번 해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셨죠. 그래서 오. 50년 뒤에 이제 실제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증상도 봤는데 관절염이 더 생기던지 뭐 통증이 더 있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하네요. 없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외형이 좀 두꺼워 보이고 못나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무릎 위아래 뼈가 있죠. 허벅지 뼈가 있고 우리 종아리 정강이 뼈가 있는데 뚜껑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인대나 힘줄이 좀 유연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분들은 소리를 좀 낼 수가 있어요. 특히 뚜껑뼈가 살짝 바깥으로 들렸다 돌아오면서 뚝 소리가 난다든지 무릎을 쫙 펴는 자세에서 뒤에 있는 이제 힘줄들이 늘어나면서 뚝 소리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대 손상이나 뚜껑뼈가 실제로 빠졌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리가 반복적으로 날 수도 있고 약간의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릎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힘을 줘서 특정 자세에서 이제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릎을 쫙 펴니까 무릎이 약간 맞춰지는 느낌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동작을 반복하는 게 추가적인 불안정성을 더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인대가 손상되는 걸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왼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뭐 이제 근력 강화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주면 무릎이 정강이뼈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유발하게 되면 오히려 아주 남아있던 몇 가닥 안 되는 후방 십자인대들이 더 느슨해지고 관절도 이제 관절 주변의 인대들도 이제 약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수술 안 하세요? 네. 수술하시는 분이잖아요.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 뭐 항상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하고 또 관절염이 더 진해가지 않는 그런 뭐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정성이 남아도 더 좋은 기능을 낼 수 있거든요. 수술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 막 이럴까봐. 근데 이번엔 전문가시고. 네. 근데 원래 그죠?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을 잘 안 하는 부위예요. 그래요? 예, 뭐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결과가 뭐 썩 좋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후방 십자인대는 운동을 많이 하죠. 그렇구나. 운동이 제일 중요하구나.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원인은 굉장히 많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단순히 가끔 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통증을 동반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무슨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기에 치료받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해서 무릎이 더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